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4월 첫째 주 AI 5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4월 첫째 주에는 일단 뭐 영국하고 미국하고 AI 세이프티 테스트를 개발하기 위한 협약 체결 이제 국가 소식 하나 선택해 봤고요. 두 번째는 애플이 논문으로 대화형 LLM 모델 램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하여튼 리암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스테빌리티 AI 안 좋은 뉴스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메드 모스탁이 대표에서 사직을 한 거에 이어서 지금 클라우드 유지 비용도 못 내는 사실상의 파산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 좀 전달해 드리고, 네 번째로 메타가 5월부터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딱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밌는 연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을 게임 이론에 접목을 했을 때 AI가 협력과 이기적 선택 중에 어느 쪽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는가를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한 연구 논문이 있어서 이렇게 5개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영국하고 미국 이야기 좀 볼까요? 예, 영국하고 미국하고 그 AI 세이프티에 대한 테스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고요. 사실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런 전방위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AI 세이프티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어커밍 US 얼가니제이션이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미국에도 이 비슷한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영국과 미국은 단일 대우로 테스트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모델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어 이 움직임이 제 생각에는 뭐 유엔이라든지 국제 협약 같은 차원으로도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국가 안보 차원이 있으니까 영국과 미국이 먼저 좀 타이트하게 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전히 세이프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테빌리티 AI. 스테빌리티 AI가 이제 돈이 거의 다 써서 더 이상 클라우드 GPU에 쓸 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CEO인 이메드 모스탁이 이미 뭐 이제 사임을 했잖아요. 근데 뭐 GCP, 아마존, 코어위브까지 뭐 굉장히 많은 사실상 이제 외상으로 사실 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이 돈을 지불을 못할 위기를 겪고 있고, 사실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펀딩을 하면 되는데 펀딩 상황도 지금 녹록치가 않은 거죠.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스테빌리티 AI 하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현재의 이미지 기술을 가장 먼저 만들어낸 기업이기도 하고, 디퓨전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쓴 패트릭 에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에선 최고고 이슈 메이킹도 잘했는데, 문제는 돈을 벌어야죠. 기업은 돈을 벌고 제품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상주의적 얘기만 하다가 사실상 돈 버는 구조를 못 만들고 돈은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요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스테빌리티 AI뿐만 아니라 이 비슷하게 그냥 펀딩 받아 가지고 엄청난 자금만 때려 받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 많아요. 빨리 제품과 서비스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돈을 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닐 거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인제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애플인데요. 애플이 리암, 이게 사실은 회사 하나를 인수를 했었죠, 최근에. 제가 인수한 회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거를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약어인데 레퍼런스 리졸루션 애스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는 약어고요. 테스트하고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냐 하면 대화, 그리고 화면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화면 뭐 대화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최적화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방법론에도 보면은 여기 있죠. 컨버세이셔널 신세틱 온 스크린 보고 하는 거, 신세틱으로 나와 있는 거 하는 거, 그다음에 대화형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와 관련된 쪽 채팅 퍼포먼스를 테스트를 해 봤더니 굉장히 라지 랭귀지 모델 치고는 작은 모델이거든요. 보시면 3 빌리언 모델 같은 경우에도 뭐 좋지만 이 80 밀리 8 밀리언, 요즘엔 빌리언 하다가 밀리언 나오니까 너무 작은 느낌이 들죠. 예, 요런 모델로도 지금 GPT-4를 거의 근접하거나 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복잡하게 PC에서 쓰는 거는 좀 그런데 시리 같은 종류 있잖아요. 대화할 때 맥락을 아는 거라든지 아니면 화면상에 이렇게 뭐 보면서 대화를 딱 하면은 그거에 답을 적절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데 애플이 최근에 발표한 아시 랭귀지 모델 중에 MM1 이란 게 있어요. 그거는 역시 또 이제 이미지 관련된 쪽이거든요. 그래서 램도 그렇고 MM1도 그렇고 조만간 발표하게 될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 아이폰에 온 디바이스 AI 기능으로 요 부분을 집어넣을 것 같고 이게 시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요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형으로 제품 서비스 측면에서 애플은 접근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메타의 뉴스인데요. 메타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5 월부터 시작을 하겠다.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은 메타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뭐 중간쯤에 보면 메타와 구글, 오픈 AI가 모여서 이미 워터마킹 스탠다드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콘텐츠가 나오면 이제 "이거는 AI가 만든 겁니다."라고 하는 워터마크를 찍기로 이미 합의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표준안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메타는 독자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겠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메타가 지금 정치의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페이크 관련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좀 선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메타가 제일 먼저 AI로 만든 콘텐츠에 대한 레이블링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논문을 갖고 왔는데요.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일본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이고요. 이제 그 게임 이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진화형 모델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집어넣어서 발전을 시켰을 때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어떤 형식으로 이제 그 여러 개의 LLM을 이용을 한 거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이제 인격이라고 친다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요거를 한 거고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유전자 이제 진화형 알고리즘 같은 걸 많이 썼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했는데 결과도 여기 나오고 하는데 제가 클로드에다가 왕창 주고 클로드가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클로드 3 쓰시면 잘 써 보세요. 자 이렇게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이 논문이 게임 이론과 LLM을 결합했을 때 AI 발전의 예측인데 요약해서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 줬어요. 이거를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대규모 언어 모델링을 활용해서 게임 이론적 상황에서 협력 행동과 관련된 성격 특성의 진화를 모델링하는 거였는데 개인의 성격 특성을 자연으로 묘사한 유전자 형태로 해서 라지랭귀지 모델에 입력하면 행동 전략을 추출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개체군의 진화 모델을 만들었고 LLM을 활용해서 이거를 변이를 시켜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제 협력적으로도 해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도 해본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대부분 협력형으로 진화를 했다. 예. 이기적 성향이 여기 진화된 유전자 단어들은 전체적으로 협력적, 이기적 성격이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진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대체로는 협력 행동의 출현을 보여주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기적인 성향이 지배적인 상태에 머무는 경우에 보여주는 어떤 예외 사항도 보여줬고요. 여튼 재밌는 거는 이제 이렇게 라지 랭귀지들이 많아지면은 이들 간에 이제 협력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퍼스널리티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슈퍼 AI가 탄생한다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프렌들리 AI, 우리한테 친숙한 AI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인데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AI가 인간을 좀 더 이해하고 프렌들리하게 진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4월 첫째 주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